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전기 기능사 과정, 오늘은 변압기의 효율과 삼상 변압기의 결선 방법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변압기의 효율은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단락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한 것과 연결이 돼서 사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예, 오늘 조금 설명드립니다. 효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이게 효율이고, 그러면 입력은 뭐냐? 입력된 게 있으면 출력된 게 있고, 그 다음 손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은 입력이다. 얘네가 이코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출력이 되는 겁니다. 또 이걸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이제 2차 여기는 2차 전력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밑에는 1차 전력 전력을 측정했을 때 여기다 곱하기 100%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효율은 뭐 크게 생각하실 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입력분의 출력이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를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변압기의 결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변압기는 이제 두 가지 결선이 있습니다. 이게 Y 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이 있고, 또 이제 뭐 여기 V 결선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비상시에 사용하거나 변압기 용량은 충분한데 전기를 조금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V 결선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 결선은 이제 비상시에 쓰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이제 Y 결선과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 대해서 교류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Y 결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압이 높죠. 왜 전압이 높은가 하면, 한 상은 제가 보통 이제 우리 가정용 기준으로 하면 상과 그래서 선과 상, 요거는 이제 선전류라고 이렇게 선전압이라고 부르죠. 선전압이 요 상간 전압보다 더 낮아요. 얼만큼 낮냐면, 여기 220V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B상과 C상의 여기 전압은 380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20V와 380V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어떤 차이냐? 루트 3배의 차이가 있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그냥 쉽게 계산하면 끝에서 끝을 이은 요거 플러스 요거, 예. 그래서 요게 220V, 그 다음에 여기가 220V, 여기서 여기가 380V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은 게 Y 결선이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은 뭐냐? 델타 결선에서는 이제 전압은 똑같아요. 상간 전압이나 선 전압이나 뭐 이게 다 똑같아요. 이렇게가 이게 뭐 중성점이 없으니까 선전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똑같은데, 다만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바라보면 이쪽으로 오는 전류와 이쪽으로 오는 전류가 합쳐져 갖고 여기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루트 3배 크다. 대전류에 적합하다. 얘는 고전압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결선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변압기 한 대, A상, B상, C상,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선을 다 이렇게 묶어서 여기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고, 여기를 다시 이제 N상 그래가지고, 뭐 220이나 380V에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3상 4선식에 보면 한 선, 두 선, 세 선, 네 선 이렇게 갑니다. A상, B상,
C상, N상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N상과는 다 220V인 거 이제 여러분들 기가 닳도록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거는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지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봇대에서 계속 가면서 이 중성선을 계속 접지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봇대 중성선 N상은 대지전압이 0이다. 그냥 대지하고 똑같아 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변압기 한 대가 이렇게 이제 철심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렇게 한 대씩 있어요.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요쪽을 1차라고 부릅니다. 1차.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1차가 건수가 많으면 다운 트랜스, 2차가 많으면 승합. 예. 승합하는 그런 이제 전압을 올려주고, 1차가 많으면은 다운, 2차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Y결선을 하려면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선, 여기도 또 들어가는 선, 여기도 들어가는 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선끼리 이렇게 쭉 뽑아줍니다. 나오는 선끼리. 여기 들어가는 선이네요. 나오는 선이 여기죠. 이렇게 세 개. 요걸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접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은 A상, 그 다음에 또 B상, 예, C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A, B, C상, 여기는 N상. 여기 또 이제 접지선에서 연결한 거고 N상이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자 이제 YY 결선이니까 2차도 마찬가지로 자 들어가는 선 하나, 둘, 세 개 해주고, 나오는 선 한 개 이렇게 이제 건너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선 여기 또 연결하고요. 여기 또 나오는 선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접지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선과 이렇게 N상과 이렇게 세 가지는 파란 선으로 제가 그어 놓은 거는 전압이 얼마냐면 220V예요.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압,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 까만색은 380V죠. 왜냐하면 루트 3배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YY 결선의 특징을 보면 1차하고 2차가 결선이 같으니까 위상차가 없어요. 여기 이제 델타 델타 결선도 이제 있는데 델타 델타 결선도 위상차는 없어요. 없고 얘는 높은 전압을 유지하는데 좋은 그런 결선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중성점을 양쪽 다 접지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전압, 낙뢰가 친다든지 이럴 때 중성선으로 전류가 흘러가요. 흘러 들어와서 중성선을 통해서 차단기 동작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Y 결선의 장점은 뭐냐면 차단기 동작이 확실하게 해줘요. 중성점 결선 접지를 해주면. 그래서 확실한 차단을 해주니까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델타 결선은 이상전압이 오면 비접지 방식이라서 지락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이상전압이 오면, 이거 평상시 지락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전류하고 구분을 못해요. 얘가 변압기가. 근데 이상전압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접지가 돼 있으면 지락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락 전류가 이게 대지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땅에 이제 또 접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접지선을 타고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돼요. 접지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요 선이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타고서 회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는 접지 전류는 아주 미세한 전류에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가 되지만 델타 결선에서는 보호가 안 돼요. 낙뢰가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뢰가 쳐도 이상전압에 의해서
이게 접지선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걸 감지하기 때문에 전기에서 접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차단계 동작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최대의 장점, 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접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연이 쉽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절연이 왜 쉽냐면 내가 쓰는 전압은 380V를 쓰고 싶은데 얘는 그냥 220V짜리 변압기 세대를 가지고 380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압이 380인데 절연은 어디까지 하면 되냐? 220V까지 하죠. 요게 지금 뭐 220하고 380하고 우리는 다 같이 600V 절연 전선을 사용하니까 뭐 이건 뭐 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22,000V하고 38,000V하고 이 절연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절연이 굉장히 이제 쉽다. 그렇게 전압이 높아질 경우에 Y 결선을 하면 절연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높은 전압을 사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으면 제3 고조파에 의한 이 정형파가 외형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죠.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시 제3 고조파에 의한 또 통신 장애가 있어요. 이것도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여튼 요 Y 결선의 그 특징, 요거는 굉장히 오늘 이제 하는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요. 전기 기기의 단골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효율도 이제 효율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Y 결선의 특징은 뭐냐 이런 거 이제 제3고조파에 의한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접지를 안 하면 제3고조파에 의한 파형 왜곡, 외형, 파형 왜곡 또는 외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곡이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한상이 고장나면 V결선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380은 안 나오죠. 삼상 운전은 Y결선에서는 이게 안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델타 결선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하죠. 자, 델타 결선을 보면 1, 2차에 위상차가 없어요. 그리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대전류에 적합한데 대전류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뭐 용광로 같이 굉장히 전류를 많이 쓰는 곳, 요런 데 쓰고 뭐 그다음에 그 뭐 대용량 모터를 돌리는 뭐 이렇게 석회속 공장 같은데 뭐 이렇게 빻는 기계 뭐 이런 데는 막 전류가 엄청 많이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고조파는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 나오지만은 여자 전류에 의해서 이제 생기거든요. 여자 전류에 의한 제3고조파가 생기지만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영향을 못 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새가 전선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220V인데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왜 안전하냐면 자기 몸에서 새어나갈 곳이 없으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만 접지를 안 하니까 나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3고조파가 생긴다 하더라도 파형 왜곡은 없다. 이런 이제 장점이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V결선으로 삼상 전압 공급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A상, B상, C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압이 얼마입니까? 여기 다 220이라고 봤을 때요. 220V죠. 그 다음에 요것도 220V인데 예를 들어서 C상이 없다. 자, 그럼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상이 없다. 자, B상 때문에 여기 220V 요거는 나오죠. 얘는 220V 나오고. 자, 그 다음에 A상 때문에 220V가 나와요. 요렇게 재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재면은 여기는 B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렇게 해서 힘의 합력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두 상의 힘의 합력은 C상과 같아지기 때문에 요것도 220V가 나옵니다. 그래서 V결선으로 하지만 전압
공급은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V결선이 되면 한 대가 고장이잖아요. 그럴 때 VV 결선을 사용하는데 이제 델타 결선 할 때, 예, 여기 Y 결선은 이게 V 결선이 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쓰다가. 자, VV 결선을 할 때는 한 상의 고장이 나면 비상운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전류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일반 그 공장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방송국 같은 데 전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비상전원을 가동을 하는데 발전기를 가동하든지 아니면 UPS를 통해서 이렇게 비상전원, 최소의 전원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최소의 전원만 가지고 있어도 운전은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평상시처럼 막 부하를 걸어가지고 쓰면 안 되죠. 요거는 이상 비상시에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유지만 하는데 써야지 이게 뭐 여기에 뭐 기계를 돌린다든지 막 용광로에 쇠를 녹인다든지 이거를 계속 하면 안 돼요. 녹이면 안 되고 그냥 온도만 유지해 주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설치가 간단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 방법이 쉽죠. 왜냐하면 두 대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요 소량의 경우 값이 싸다, 경제적이다 그래서. 자, 두 대만 설치하니까 경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소량 전기를 조금 쓸 때 괜히 뭐 삼성 변압기 세 대 갖다 놓고서 뭐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변압기 세대 하니까 100kg짜리 세대인데 그럼 300kg인데 여기 부하가 뭐 한 10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 150kg 뭐 이렇게 되면 세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예, 그냥 두 대 V결선을 가지고 삼상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 두 대의 변압기를 가지고 했을 때 이용률은 0.866배다. 866배니까 요거 두 개 값에 0.866이 되고, 출력비 델타와 비교하면 델타 결선과 비교하면 0.57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반 정도 조금 넘죠. 사실은 이제 그 설비 용량만 보면 뭐한 66%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다 0.66% 곱하기 0.866 하면 대충 0.577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YY 결선, 델타 델타 결선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Y 델타 결선 또는 델타 Y 결선은 언제 사용하느냐에 대한 건데요. Y 결선 및 델타 결선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활용하다 보니까 Y 결선의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고요. 델타 결선의 장점은 뭐냐면 여자 전류에 의한 제3고조파가 통로가 형성돼서 제3고조파의 영향이 적고 사인파를 발생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 2차 위상은 같다. 요거는 이제 YY 결선이든 델타 델타 결선이든 모두의 장점이죠. 그래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이만큼의 이제 또 위상차가 또 생기는 거죠. 예. 1, 2차의 위상차가 생기는 게 이게 단점입니다. 이게 같은 건 아니죠. 예. 이런 이제 단점이 있고, 제3 고조파에 대한 영향이 이제 적고, 그래서 사인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경우에는 중성점 접지를 하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은 주로 Y 델타는 전압을 내리는데 다운 트랜스포머에 사용하고, 델타 Y는 전압을 높이는데 해서 승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발전소 같은 데는 이제 승합을 대부분 하고, 변전소에서는 다운 트랜스포머를 합니다. 이제 그 배전 변전소에서는. 그렇지만 Y 델타 결선은 쓰진 않아요. 대부분 YY 결선을 다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델타 결선 제가 그려놓고, 이렇게 델타 결선은 그냥 옆에 끼리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이어주고 그냥 거기서 한 선씩 빼면 이렇게 델타 결선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기사 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끼리
해서 모두 연결점마다 이렇게 선을 빼서 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변압기의 결선 방법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변압기의 병렬 운동 조건과 또 특수 변압기 이런 게 있는데요. 특수 변압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기능사 수준에서는 뭐 거의 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압기에 이제 보호 방식이 있어요. 예, 보호 방식은 많이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거니까.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특수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특수한 곳에 쓰니까 뭐 주력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예,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기기기 변압기에 오늘은 효율보다는 삼상 변압기의 결성 방법, 특징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시고 책을 보고 이해된 거를 반복해서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도 또 쉽게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